예, 우리가 청년들 문제를 같이 집중하고 보고 있고 그래요. 근데 보면 볼수록 정말 치열하다, 열심히 산다. 우리 흔히 MZ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자기만 알고 뭐 생각이 없고 그냥 뭐 인내심도 잘 없고 참 게으른 분석이고 게으른 말들이다. 사연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치열한가, 어떻게 이렇게 고민이 많은가,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가. 세상에 누가 가볍다고 했어? 막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런 청년의 사연을 또 한번 우리 같이 나눠봐요. 예. 28살의 여성입니다. 예. 저의 모든 고민은 감정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요동치는 강렬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두려웠습니다.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게 뭐가 문제냐 사소하게 취급합니다. 내 감정을 말할수록 손해본다는 생각. 이런 강렬함을 느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 어떻게 인간관계가 편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마음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6년, 유럽에서 1년을 방황했습니다. 문제는 사는 곳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깨닫고 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이 강렬한 감정을 탓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부분도 있을 테니 이 강렬한 감정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테니 그러나 여전히 인간관계는 두렵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내 에너지의 한계도 알기에 적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나에게 그 정도로 깊은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늘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깊은 관계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억울합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100권 이상의 책을 읽었습니다. 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여러 심리검사 상담 등을 받았습니다. 인간관계를 편하고 깊은 관계로 맺고 싶어 그 소망은 아직도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서요. 왜 저만 이렇게 노력해야 할까요? 이제는 너무 지칩니다. 차라리 가볍게 인간관계를 맺거나 둔하거나 남 신경을 아예 쓰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이성과도 만나고 싶은데 제가 이런 깊은 연결감을 추구하면 다 놀래서 떠나갈까봐 두렵습니다. 우울하다, 너무 진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삶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었으면 하는 것 뿐인데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도 이성이나 사람을 볼 때 외모, 재력, 능력 등 외적인 가치로 사람을 가볍게 평가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모순적인 저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외적인 부분을 설정해야 하는 건지 그 기준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냥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것뿐인데 나는 평생 이렇게 혼자 기대하고 상처받는 걸 반복해야 하나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그동안 내가 내 경계를 긋는 것에 너무도 서툴렀기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 사실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야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 또 계시니까 같이 얘기를 좀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의 모든 고민은 감정 때문입니다로 시작해서 이 강렬한 감정, 어렸을 때부터 있어 왔던 이것 때문에 이걸 다루면서 살아가느라 지금까지 너무나 힘이 들고 지치고 그랬나 봐요. 예, 강렬한 감정, 어렸을 때부터 그 강렬한 감정, 나 혼자만 일어나 할 만큼 강렬하다고 했는데 그 뭐 어떤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고 어떤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해지고 싶었던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친해지고 싶어서 내가 막 이것저것 하자 했는데 이 친구가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 뭔가 가슴 속에서 뭔가 조금 막 부글부글 끓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저도 막 때렸어요. 몇 살 때쯤? 한 대략? 6살? 아, 진짜 아기 때. 아. 그게 너무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했고 그게 사실은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지난 거에 대한 속상함이었구나. 나중에라는 건 언제 생각? 성인 이후에 성인 이 이후에?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자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갖게 된 시각이기도 한 것 같으네? 뭐 그런 건가요? 물어보는 네.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나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나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어쨌든 그 강렬함이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감정이길래 너무 강렬해서 두려웠다. 이것이 내 문제의 근원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마음일 수 있겠네요. 강렬한 감정 자체가 뭐 문제라기보다 내 문제, 내 유일한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이 강렬한 감정이다라고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조금 놓치고 혼돈에 빠진 것 아닌가? 그것만 조금 이렇게 툭툭툭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뭐가 좀 이렇게 터지면 좋겠다. 펼쳐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 매우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안으로 자꾸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타인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내가 약간 살짝 우려가 된 게 나는 이렇게 상처받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요? 나만 이렇게 피해를 받고 살아야 되나요? 남들은 신경도 안 쓰고 다 편하고 대충대충 생각하는데 라는 시각이 혹시 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약간 놓치는 점이 생길 수도 있는 뭐 그런 약간의 흔적인가?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다 보면 나에 대한 감각도 떨어져요. 결과적으로는. 공감 아닌 질문. 질문 좋아요. 요즘 청년들 사람들 다 심리학 책도 많이 읽고 나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요? 다 그래요? 많이들 그래요? 네, 그렇게 고민이 있으면 제 주변 친구들도 책을 한두 권씩 읽고 하는데 책보. 그 현실 감각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틀에 갇히지 않고. 내가 보는 그 당신이 옳다를 포함해서 내가 보는 책이 사람 마음의 모든 것은 아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무엇을 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일부일 수 있죠. 중요한 일부. 무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무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사람이 좀 예의 바르고 온순하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뭐 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 전혀 공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MBTI 너무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청년들이 보내준 그걸 읽다 보니까 내가 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틀 같은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자기를 그 틀 규격 안에 이렇게 우유곽 안에다가 이렇게 확 찍어 넣듯이 그 옆에 삐져나온 거 다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렇게 그런 틀 안에 난 좀 이런 편이고 이런 편이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나는 나에 대한 나의 더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렇게 열어놓은 것과 그렇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구나. 금지옥엽으로 딱 가지고 있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나 좀 이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남자친구 만나기도 참 나는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세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냥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것뿐인데 왜 나는 혼자 이렇게 기대하고 상처받는 걸 반복해야 하나요? 이렇게 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냥 다름을 인정하는 게 나랑 다른 사람이랑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여러 다름들이 있거든. 내가 생각하는 나와
많이 다른 나가 내 안에 동시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하고 관계할 때 보면 이게 A가 나타나다가 그래서 A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하고만 친했으니까 내가 A라는 특성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내 안에 막 D라는 특성이 막 나타나요. 네. 또 딴 사람 만나면 또 딴 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만났을 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른 뭐 나랑 다른 뭐 이성적이고 뭐 이렇게 감성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다른 여러 가지도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표면적인 내가 외모도 보고 뭐 돈, 재력도 보고 이런다.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모순적인가요? 그러면서 막 걔를 막 구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다름도 얼마든지 동시에 있을 수 있고 그걸 보면 오히려 되게 반겨야 되잖아. 와, 나 진지하지만 남들은 내가 막 너무 진지해서 문제라고 나도 내가 너무 맨날 진지해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와, 아닌 게 있네. 그럼 반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나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눈 마주치고 그래서 나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겠죠? 나는 요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네. 자기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20대고 30대 초반이고 막 이렇잖아요. 지금 알면 너무 이르게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르게 아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질문이 아까 네. 나에 대한 그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현실 세계를 조금 놓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사람들 오히려 밖에서도 만나고 상처도 받고 이런 경험을 추구를 해야 하는 거지. 또 노력할라. 노력하려고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뭐 그런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내 인식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MBTI를 예를 들어서 보다 보니까 와 그래 내가 이렇게 나를 좀 설명할 수가 없는 좀 묘한 뭐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는 건데 거기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나 그래 그러면서 알잖아요. 그러듯이 근데 그게 전부는 또 아니고 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한 번도 일생에 한 번 들어보지 못한 말을 지금 몇 시간 전에 처음 만난 사람한테 처음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또 나한테 그런 데가 있어? 나를 보고 그렇게 느껴?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한 두세 명이나 있어? 내가 그래? 그렇게 MBTI 이론을 보고 나를 발견하듯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차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가지고 심리학 책 한 1000권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면벽 수도하면서 이렇게 봐서 내가 자극이 된다기보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내가 막 자극이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막 아까 너 왜 이렇게 너 자기 확신이 없냐 그랬는데 어디 가면 너 너무 확신이 강한 것 같아. 너 꼰대야. 어떻게 자기한테 그렇게 막 공자님의 현신도 아니고 어떻게 너한테 그러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면 막 약간 자기에 대한 전혀 다른 그 시각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현실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래야 정확하게 자기를 아는 거고. 그런 거지 막 그런 틀 없이 그냥 막 사람을 만나고 막 찔리고 뭐 하고 또 그래도 또 부딪히고 이런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 관계에서 자꾸 내가 더 여러 가지 내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오늘 왔을 때 만난 이런 얘기도 그래? 저런 사람 만나서 나를 보고 그렇게 느낀대? 그런가? 이런 마음을 이렇게 머금을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뭘 한다고 제가 1시간 전에 만났는데
내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막 이렇게 좁혀놓지 않고 이렇게 관계를 열어놓다 보면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상태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도 의미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10명, 100명을 만나도 그냥 상처투성이만 되겠죠. 더 나는 억울해지고 막 더 답답해지고 그건 아니죠. 그래요. 오늘 뭐 어땠습니까? 오늘 와서 예를 들면 우문현답처럼 좀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듣고 머리가 상쾌해질 줄 알았는데 엄청 머리가 아프거든요. 더 복잡해졌구나. 네. 아, 왜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 그 말도 되게 좋은 말이다. 이 영상을 보면서도 더 복잡해졌다, 진짜 더 혼란스럽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단순한 걸 복잡하게 생각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복잡한 걸 또 단순하게 보는 것도 또 이게 또 힘들게 만드는. 근데 우리 그동안 이제 그 공부로 많이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하려다 보면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낸 거 보면 되게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내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기반해서 그거에 맞는 어린 시절부터의 기록을 쭉 써준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이렇습니다. 그런 것의 근거는 어렸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쭉 쓴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각이 있는 게 중요하죠. 처음에 갑자기 그냥 무한대로 펼쳐놓고 나에 대해서 감을 잡아가기는 어려우니까. 이게 그냥 처음에는 한 2-3가지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 이런 걸로 따지다가 애니어그램에서 하는 9개 시각으로도 보다가 MBTI에서 16개 시각으로도 보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또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열어놓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내가 정리하려고 했던 3-4가지 안에서 내가 서너 가지 어떤 잣대로 나를 바라본다든지 잣대가 더 몇 개씩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더 그 과정 중에 느끼는 게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견뎌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상처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되게 상처 안 받으려고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상처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내 경험으로는 상처 안 받으려면 사람한테 집중을 하면 상처를 안 받더라고. 제가 MBTI 무슨 형인 것 같다, 느낌상. 그러니까 쟤랑 친구하자. 나랑은 잘 맞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서 이러다 쿵 코 다치고 예를 들면 내가 무슨 형인데 무슨 형이랑 잘 맞는데더라. 띠가 이렇게 되면 맞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설프게 그런 어떤 틀로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데 사람이 다 개별적으로 다른 존재래더라. 그런 틀 이상 항상 사람은 그 이상이래더라.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자세히 묻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시각이 타인한테도 그럴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뜻밖의 저런 데도 있어? 그러면 내가 쟤랑 처음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럴 수도 있겠네. 오히려 더 확인이 되니까 불안이 더 덜해져요. 확인이 되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감성적이고 매우 강렬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진지한 사람이고 이런 틀로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 가벼운 데도 있었구나. 뜻밖의 이렇지. 자기 자신의 그런 면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렇게 알아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접수해주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세세하게 알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불안도 훨씬 떨어져요. 나는 진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런 데는 안 어울려. 근데 가보고도 싶고 가야 될 것도 같고 또 좀 감수도 해야 될 것. 그러니까 막 복잡한데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나한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가볼 수도 있지. 이러면 훨씬 이게 단순해지거든요.
내 행동 반경이 덜 불안해요. 더 자세히 섬세하게 알수록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근데 더 섬세하게 알려면 더 이렇게 개별적으로 더 집중해야 돼요. 예. 먼저 MBTI로 뭐 선입견으로 걔 출신 지역으로 걔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내 그 데이터를 막 돌리고 머리로 생각해서 하다 보면 머리가 터지지요. 예. 그래서 마음껏 더 복잡했으면 좋겠다. 마음껏 조금 더 마음껏. 아, 네. 예. 쉽지 않지만 네. 예,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예, 예. 머리를 더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했어요. 네.